일단 윤영희 선생님께 일단 발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쉐어링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공유 가능하십니다. 예, 10.5하고 10.6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고요. 우리 교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로서는 뭐 하던 방식으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워드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뒤쪽 10.6인가에 가면 그 example 부분은 손글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 얘기를 진행할 때 아무래도 손글씨가 편해서 그냥 옮겨 적어봤거든요. 자, 먼저 워드 문서를 가지고 10.5를 보시면 코닉 섹션인데 코닉 섹션은 우리말로 원뿔 곡선입니다. 코닉이 원뿔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잠깐요. 항상 마우스 포인트가 네.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음,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여기 그 먼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림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이걸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요약한 그림이 지금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뿔 곡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원뿔이 있을 때, 즉 코넥이 있을 때 자르는 단면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단면의 모양이 나온다. 그 단면의 모양들을 이제 코닉 섹션이라고 부르고 코닉 섹션이 그 이 각도, 이 섹션하는 이 자르는 각도에 의해서 타원이 되기도 하고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쌍곡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10.5, 10.6은 전부 이 일립스,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이 세 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밑에 그림이 저 질문이 네, 네,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그, 하이퍼볼라랑 패러볼라 차이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 동안에 이게 뭐 바닥면이랑 수직으로 돼가지고 그게 하이퍼볼라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왼쪽 그림을 보면요. 혹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엄밀한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여기 지금 파라볼라 경우에는 이 자르는 각도가 이 코닉의 각도와 평행하거나 그보다 이 예각이 되면 그 파라볼라가 되고요. 이 코닉의 각도보다 더 높아지면 더 둔각이 되면 그러면 하이퍼볼라로 왜냐하면 이게 평행일 때 여기 이 각도만큼 유지될 때는 단면이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면 단면이 아래쪽도 나오지만 위쪽도 나오기 때문에 그 각도가 두 개가 될 때 이제 이 하이퍼볼라가 된다고 어, 보여집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세 개의 이 모양을 전부 포함하는 것을 이제 코닉 섹션이라고 하고 우리 진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코닉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모양 같을 경우에는 이제 엄밀한 의미의 코닉이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항상 이 중심축이 있고 중심축에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회전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밑면과 높이가 있고 그리고 이 서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럼 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모선이 되고 옆면이 되고 제일 위를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 얘기를 이제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대응시켜서 보시면은요. 음, 이, 이 꼭지점을 버텍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축을 엑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뭡니까 이 모선을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밑에 면을 어, 디렉트릭스라고 하고, 이 부분 이 영어 표현과 좀 연결시켜서 계속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엘립스는 타원, 포물선이 파라볼라, 하이퍼볼라가 쌍곡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나올 얘기가 이 꼭지점인 버텍스, 그다음에 포커스가 초점, 중심점,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포물선 경우에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바로 나오겠네요. 바로 나오겠지만, 지금 태블릿에서 벽에 안 쳐지네요. 마우스 포인트가. 자, 그래서 잠깐 계속 그렇게 좀 불편한데. 예, 이렇게 보여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용어의 문제인데요. 축이 있고 포커스가 있고,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그 일반적인 우리 용어 얘기를 마치고요. 포물선을 보면 포물선이라고 하면 음, 여기 이제 영어식으로 우리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교재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적었고요. 뭐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한 정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정직선 간의 거리가 동일한 것.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지금 포커스가 있고 이 포커스를 지나지 않은 어떤 어, 이 선이 있고 이 포커스와 정직선이란 또는 뭐 일반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것. 이것이 이제 포물선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포커스, 그다음에 요 정점 이 부분을 버텍스라고 부르고 여기 지금 정직선이라고 표현한 것들 이 직선이 이제 디렉트릭스 또는 우리말로는 준선 또는 뭔가요? 준선 또는 주선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선 또는 주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주자는 이 중심된다는 어, 주자를 써서 주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디렉트릭스예요. 바로 요선이 되겠습니다. 요선을 디렉트릭스 또는 주선이라고 불러서 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급적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어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물선 정의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하나가 여기 지금 이 피겨 3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음, 이 P와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가 P선이니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하고 그 좌표를 XY라고 할 때 이것과 그리고 포커스가 되는 그 점을 어, 0,P라고 할 때 이 P와 F의 거리가 P로부터 이 주선 또는 준선 디렉트릭스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F는 이 부분을 이제 L이라고 본다면 PL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PF라는 것이 0,P로부터 X,Y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P점부터 준선 디렉트리스까지의 거리는 어,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하기를 이 오리진을 원점에다 두고 원점에 마주치는 것은 이제 최소점으로 잡아 놨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P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Y부터 P까지의 Y 플러스 P의 거리와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포물선을 이렇게 위치 잡았다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양쪽을 제곱을 하고 변형하면 x제곱 이퀄 4py라는 기본선이 되는데 기본 이, 이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포물선을 계산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이 코닉 섹션, 에, 이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뭐 등등 엘립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거리 경우에도 디스턴스 P부터 L선까지의 거리는 Y 플러스 P.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건 뭐 필요한 대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소 좀 장황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1번 그에 나와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1번 박스에 보시면 파라볼라 이퀘이션을 만약에 포커스가 0, P이고 디렉트릭스가 y 이퀄 마이너스 P인 준선을 갖는다면 이때 기본적인 성격으로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x제곱 이퀄 4py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컨벡스 폼으로요.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x축과 y축을 뒤집는다면 이번에는 x제곱 이퀄 4py가 아니라 박스에 있는 y제곱 이퀄 4px로 90% 90도 회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금 피겨 4에서 A와 B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음, 그 x제곱 이퀄 4py가 되고 C나 D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이 바뀌기 때문에 y제곱 이퀄 4px로 변형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example 1 경우에는 y제곱 이퀄 10x 이퀄 제로에 대해서 포커스가 어디고 등등을 알아보라는 얘기인데 그분은 뭐 손쉽게 우리가 교재를 보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ample 1에서는 y제곱 이퀄 y제곱 플러스 10x가 0일 때의 포커스와 디렉트릭스를 찾고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y제곱 이퀄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냥 쭉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y제곱 이퀄 10 마이너스 10x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 y제곱 이퀄 음, 4px에서 4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p는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래서 p가 2.5란 마이너스 2.5란 얘기는 초점이 마이너스 2분의 5 분의 컴마 0이 되고 그리고 준선이 x 이퀄 2분의 5이기 때문에 그림 피겨 5와 같아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파라볼라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립스에 대해서 보면 엘립스 경우는 이것도 아마 익히 아시겠지만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초점과 다른 제3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거리의 합, 이 그림에서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PF1과 지금 PF1과 PF2의 합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임의로 이 같은 것을 EA라고 만약에 둔다면 그렇다면 PF1과 PF2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좌표 x, y이고 F1을 이 중심을 원점에다 두고 어, 놨을 때 F1과 F2를 마이너스 C, 제로, C, 제로로 놓는다면 PF1의 길이와 PF2의 길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EA라고 넣는다면 양변을 제곱하면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양변 제곱한 것을 변형하면 손쉽게 우리가 이런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엘립스의 기본 표현식은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 음, 포커스의 두 개의 포커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c, 제로이고, 그리고 버티스 즉 이 꼭지점이라는 얘기는 이 양쪽이 되겠습니다. 양쪽은 어,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죠. 앞에 우리가 임의로 2a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a, 이쪽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이제 2a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 그 여기서 B는 갑자기 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A랑 C는 보이는데 B는 안 보여가지고 3번 공식에 A제곱이 있고 B제곱분의 이렇게 되는데 B는 뭘까요? 에, 잠깐요. A랑 C랑 정리한 겁니다. 예, b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이라고 임의로 일단 그 다른 변수를 하나 잡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또 이 중간에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PF1과 PF2를 더했을 때 EA라고 놓고 쭉 제곱을 하고 변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변형을 시키면 지금 이 식까지 나올 거거든요. 여기 지금 스퀘어를 하고 나면 a제곱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에서 어, 이 식을 변형시키면 음,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위에서 쭉 변형시켜서 이 식까지 나왔다면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떤 상수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등등으로 나오는데, 이때 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이라고 표현한다면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제곱 곱하기 y제곱 이퀄 a제곱 곱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b제곱은 b라는 식은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이라는 하나의 상수로 놓고 대체한 대체 변수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고 이번에는 예컨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타원에서 앞에 잠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메이저 엑시스, 마이너 엑시스, 이 긴 것을 장축, 짧은 것을 단축이라고 타원에서 부르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x축을 장축으로 놓고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0, 마이너스 a, 0, 플러스 a로 놨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장축이 x축이 아니고 장축이 y축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또 x와 y축을 바꿔서 표현하면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 는 지금 여기 박스 4를 박스 5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이제 그 a와 b가 바뀐 것이니까 b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이 이 다른 것들은 동일하고, 대신에 포커스가 이게 지금 맞나요? 포커스 그대로 맞겠죠. 대신에 이제 버틱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우리 그림에 아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 이것이라면, 피겨 8이라면 피겨 9에서는 장축이 Y축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그램플 2나 3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뭐 그냥 잠깐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ample 2에서는 9x제곱 플러스 16x제곱 이퀄 144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또는 뭐 x축, y축이 바뀐 경우에는 어차피 숫자가 그렇게 나올 테니까 동일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으로 나누자 하니까 지금 오른쪽 그 등호의 오른편을 1로 만들기 위해서 144로 양변을 나눠준다면 그러면 그 식은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 이퀄 1이 되어서 어, 이렇게 되고 이 그림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4와 마이너스 4 그리고 0과 3을 양쪽 그 끝점으로 갖는 지금 이 부분 x축이나 y축과의 교점을 끝점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끝점이 이제 4와 4,0, 0,3 등등으로 표현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음, 예, 이제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a와 b 값이 나온 상태에서 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지금 여기서 예컨대 9x제곱 플러스 16x제곱 이퀄 144라면 9x제곱 이퀄 144 마이너스 16 y제곱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양쪽의 포커스가 플러스 루트 7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어서 그 왼쪽 그림에 보시는 피겨 10과 같은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것이죠. 이 example 3 경우에도 이건 이제 거꾸로 역으로인데 만약에 포커스가 0, 플러스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그 이 버텍스가 0,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식입니다. 박스 4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서 보면 결국은 이 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 이퀄 1이 되어서 이것들을 뭐 이대로 표현하든지 하면 변형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원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쉬프티드 코닉인가요? 하이퍼볼라가 먼저 나오죠. 순서가 하이퍼볼라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하이퍼볼라 이후에 쉬프티드 코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냥 한꺼번에 순서가 왜 이렇게 됐나? 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쉬프티드 코닉 경우는 코닉을 이제 그것이 어, 코닉이니까 타원이든 뭐 이 하이퍼볼라이든 다 마찬가지 엘립스이든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타원을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예컨대 어떤 타원이 있을 때 이 타원을 x축과 y축을 이동시킨다면 당연히 x축으로 뭐 h만큼 이동시킨다면 그 x제곱 대신에 x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y축을 h만큼 이동시킨다면 y 제곱 대신에 y 이퀄 마이너스 뭐 k만큼 이동시킨다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k가 적용되는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는 부분은 우리 교재는 뒤에 뭡니까? 우리 교재 어펜딕스 C에 보면 어, 서클 뭐 파라볼라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쉬프티드 코닉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본 교재 부분은 우리 10.5에도 나와 있고 어펜딕스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꺼번에 그 쉬프티드 코닉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라를 보면 앞에 엘립스에서 두 개의 초점에서 제3의 점을 찍고 그 두 개의 초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했다면 쌍곡선의 정의는 그 제3의 점을 찍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점부터 이 점 F1과 F2가 두 개의 포커스라면
제3의 점을 찍고 타원이 이 선분의 합이 일정했다면 쌍곡선 경우에는 이 선분의 차이가 일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 어, 마찬가지로 음,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에서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경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예컨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식을 가지고 a제곱분의 x제곱을 이퀄 1하고 이 마이너스 부분을 부등호의 오른쪽으로 옮기면 1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0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이 항상 1보다 크게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 그 이 쌍곡선의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앞에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PF1 마이너스 PF2가 일정한 선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면 그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는 요식까지 도출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 x제곱이 a제곱 a제곱분의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제곱은 a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절대값을 씌우면 x의 절대값은 루트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a보다 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y는 a분의 b x이거나 y는 마이너스 a분의 b분의 x이어서 그것들이 어떤 점근선 어심토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점근하는 방식으로 x와 y x축이 증가할 때마다 이런 폼을 이 쌍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이라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 x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y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쌍곡선이라고 하면 x와 y를 대체해서 놓으면 그러니까 x와 y에 대응되는 값들인 a와 b를 바꿔 놓는다면 이 7번 박스로부터 8번 박스 즉 a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x제곱이 1로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들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example 4도 그냥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쉽게 우리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example 2였나요? 9x제곱 플러스 16y제곱이었는데 example 4에서는 9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이퀄 144라고 할 때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고 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를 점근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example 5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버텍스 꼭지점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어심토트가 y 이퀄 2x일 때 거꾸로 구하게 되면 앞에 식에 대응시켜서 대입시켜서 구하게 되면 y제곱 이퀄 마이너스 4x는 1이라는 이 이퀘이션까지 나오게 됩니다. 쉬프티드 코닉은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이고요. 음, 지금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음,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잘 요약한 것 같아서요. 예컨대 서클, 그다음에 버티컬 파라볼라, 호리존탈 파라볼라, 호리존털 버티컬의 엘립스, 호리존털 버티컬의 하이퍼볼라의 시계에 대해서 약간 표현 형식이 다르기도 하고 뭐 하지만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까지가 10.5고요. 10.6은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코닉 섹션 원뿔곡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10.6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이슈 1, 2라고 해서 조금 노트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음, 이렇게 10.6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다루게 된 그 동기는 우선 첫째는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10.5 같은 경우에 이제 XY의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루어진 소위 이제 유클리디언 어, 좌표에 의했을 때는 우리 여태까지 봤던 것들처럼 파라볼라나 엘립스나 하이퍼볼라나 이것들이 각각 고유한 이 정의가 이루어지죠. 그 각각 특색 있는 이퀘이션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통일된 형식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10.6이 진행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코닉 섹션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어, 여기는 티어렘을 읽고 있는데요. F를 포커스라고 하고 L을 준선, 디렉트릭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 이제 이렇게 할 때 PL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PL분의 PF 그러니까 PL분의 PF입니다. 이 PL분의 PF를 E라고 정의를 하고 그 E는 이센트리시티 이거를 펜이 잘 안 돼서 마우스로 했는데요. 20률이라고 이 이자는 이제 다를 이자입니다. 그래서 20률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PL분의 PF를 E라고 정의한다면 그랬다면 그것이 파라볼라이든 엘립스이든 하이퍼볼라이든 하나의 국자표로 표현된다는 것이 10.6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요. 그 2가 1보다 작을 때는 엘립스가 되고 2가 1과 동일할 때는 파라볼라가 되고 2가 1보다 클 때는 하이퍼볼라인데 그 부분은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엘립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2가 1보다 1과 같을 때는 파라볼라 포물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2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쌍곡선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 그림이 여기 한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좌표를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통일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음, 지금 10.6에 1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요. 지금 10.6.1 시어렘이 뭐냐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증명이라고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 이 A, B, C로 나오게 된 이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편의상 손글씨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피겨 원 왼쪽에 나와 있는 피겨 원은 지금 피겨 원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피겨 원인데, 자, 우리 규정했던 것처럼 E를 이렇게 규정한다면 PL분의 PF인데 PF라는 것들은 여기 지금 R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PL은 지금 PL이니까 이것은 전체에서 요 R 코사인 세타를 뺀 값. 그래서 이거를 D라 놓고 본다면 D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분의 R로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R과 세타는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E가 이렇게 정의된다면 결국 R은 E 곱하기 D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R 제곱은 E 제곱 곱하기 뭐 D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그 렉탱글러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하면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즉 양변 제곱한 이것을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 뒷항을 풀면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의 의미는 x 더하기 something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을 어떤 것으로 나눈 것은 항상 컨스탄트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한 특징을 볼 수 있고 양쪽을 만약에 1 플러스 2제곱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제곱 더하기 어떤 제곱 이퀄 1이 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2가 1보다 작다면 이런 형식이 돼서 엘립스가 되고 만약에 2가 1보다 크다면 하이퍼볼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이어서 뒤에 그 우리 이그젬플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때 R이 이런 식이었는데 이 식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요. 음,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만약에 포커스가 오리진이고 즉 원점에 포커스가 있고 그리고 준선이 x 이퀄 d라고 할 때 R은 이걸 풀면 2D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여서 풀면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시어렘과 함께 이그샘플을 풀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식이 여기 지금 어, 코닉을 폴라 이퀴션으로 어,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 R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죠. 음, 그리고 이때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R인 것이 가장 표준적인 형식으로 지금 피겨 1에서 보시는 A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될 경우 이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여서 이 디렉트리스가 x 이퀄 마이너스 d인 상태에서의 어, 파라볼라. 그 다음에 음, 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경우는 x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었다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위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되게 됩니다. 음, 지금 그것이 여기 지금 theorem 6에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그램플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편의상 손글씨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교재와 동일한 것이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교재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그램플 1에서는 포커스가 오리진에 있고 그리고 디렉트릭스가 y 퀄 마이너스 6일 때 그때 파라볼라의 수식을 어, 만들어라 라는 게 이제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면 음, 그 파라볼라이니까 2가 1이 되고 그리고 디렉트릭스가 y 퀄 마이너스 6이니까 d가 6이 돼서 앞에 우리 봤던 이 식에 의해서요. 이 식에 의해서 r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6이 되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피겨 2의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example 2에서는 만약에 r 이퀄 3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10이 r이라면 이때 그 이심률 이센트리시티는 얼마이고 디렉트리스는 뭐이고 그래프는 무엇이냐가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r이 3-2 코사인 세타분의 10인데 그러면 분모 분자를 전부 3으로 나누어 주면 왜냐하면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항상 어, r 이퀄 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주기 위해서 3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r은 1 마이너스 3분의 2 코사인 세타 분의 3분의 10이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눴으니까요. 자, 위아래를 3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부분 우리 식에서도 여기 지금 이 앞에 항상 붙는 이 부분이 이센트리시티를 얘기하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센트리시티는 3분의 2이고 그리고 ED가 3분의 10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전부 ED 분자는 전부 ED이거든요. 그래서 ED가 3분의 10이기 때문에 D는 계산을 하면 이제 5가 나오게 되죠. D가 5란 얘기는 그 준선 디렉트릭스가 x 이퀄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래서 이센트리시티가 3분의 2이고 디렉트릭스가 x 이퀄 마이너스 5라면 지금 우리 보시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사실은 바로 나오진 않죠. 대략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다만 이때 그러면 세타 값에 의해서 세타를 예컨대 30도가 되는 데는 6분의 파이, 그다음에 뭐 90도에 해당되는 2분의 파이 등등으로 각각 대입시켜서 값들을 보면 이런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타 값에 의해서 나오는 R 값, 그 R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것으로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앞에 10.5에서는 우리가 XY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각각의 뭐 예컨대 그 초점과 제점의 거리 사이에 합이 일정하다, 차이가 일정하다 등등으로 봤다 하면 10.6에서는 그 이 폴라 코디네이트로 계산을 한 폴라 코디네이트로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폴라 이퀘이션으로 규정하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정의된 이센트리시티에 의해서 동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규정에 의하면 항상 그 R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나 1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분의 2D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항상 숫자에 대입하고 모양을 갖추되 다만 실제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각도를 일일이 대입해서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추정하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컴퓨터로 그냥 바로 쓰겠지만 우리가 수작업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mple 4도 동일한 양식이거든요. example 3, 그러니까요. example 3에서 지금 지시사항은 r equal 2 플러스 4 사인 세타 분의 12를 스케치하라고 했으니까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고 그러면 이센트리시티 나오고 ED가 6이 나오니까 D가 3이라면 디렉트리스가 3이 되고 그걸 거기다가 각각의 각도 예컨대 어, 6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등등 쭉 해서 어차피 한 바퀴만 그러니까 2파이까지만 적용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피겨 4, 피겨 4인 이런 그 쌍곡선이 나온다, 하이퍼볼라가 나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4에서는 example 2에서 봤던 이것이요. 피겨 3에 나왔던 것인데 이것들을 4분의 파이만큼 로테이트 시켰을 때의 폴라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어서 이것은 세타 대신에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겨 10의 5가 되어서 원래 이런 엘립스가 있었는데 4분의 파이만큼 로테이트 시킨 것이 되고요. 계산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고 좀 여기까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는 케플러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케플러 법칙 부분은 음, 여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케플러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 1, 2, 3이 나와 있고요. 어, 위에 1, 2, 3 경우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따왔고 그것들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법칙이 타원 궤도 타원을 그린다. 그다음에 면적 속도는 일정하다. 그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 제곱 즉 주기 t의 제곱은 장반경인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으로 케플러 법칙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도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직접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케플러 법칙이 나와 있으니까 주로 이제 페리헬리온 또 앱헬리온 뭐 이것들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있고 어떤 행성이 있다면 그 앱헬리온, 페리헬리온은 근일점, 원일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가까운 것, 이 짧은 거리, 긴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근일점 거리, 뭐 원일점 거리 아주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소개되고 있는 7번 박스에서는 이때 어,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2제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이죠. 예, 여기이고 음, 따로 무슨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그게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 원일점 거리, 근일점 거리에 대해서는 이 식으로부터 도출하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2이거나 a 곱하기 1 플러스 2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위에 이 물리적인
이 상수값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마 증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이 엘립스, 이 타원에 대한 공식은 우리 앞에서 봤던 공식과 일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mple 5에서는 example 5에서는 지구 공전 시에 타원 주기의 폴라 이퀴에이션을 구하라 입니다. 지시사항이. 그런데 단 조건으로 준 것이 뭐냐 하면 20열 이센트리시티가 0.017이고 A 값이 1.49 곱하기 10의 8승이고 장축인 메이저 엑시스가 2.99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1대의 폴라 이퀴션을 구하라는 것인데 우리 앞에 7번 박스인가요? 에서 나와 있던 것에다가 이 숫자를 대입하면 계산값이 나오게 되고 이 근일점 원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공식을 적용한 바에 의해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케플러 법칙 그 자체가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코닉 섹션을 폴라이 규전으로 적용시킨 것에 의하면 오히려 렉탱귤러 그, 그 코디네이트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통일되게 아주 복잡한 상황에 대한 것들도 계산값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아마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10.5, 10.6까지 대략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따로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화면 공유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공유를 끊으셔야 가져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 제가요? 제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네, 네, 그냥 이제 부탁드린 건데, 지금 제게 안 나와서. 어쨌든 지금 잠깐 저희 한 4,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영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움직이는 게 그래서 뭐, 집은 어디세요? 아, 저 안산 중앙역에 안산이요. 잡았습니다. 예. 예, 예. 직장은 어디라고 하셨어요, 위치가? 직장이 가산 디지털 단지 역입니다. 아, 그럼 멀지 않나요? 예, 제가 원래 통근을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출근에 한 50분 걸리고 퇴근에 아,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뭐한 2시간 정도 지하철에서 거리게 되는 건데, 뭐, 전에보단 좀 올해, 불편하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같이 산다라는 이점이 훨씬 더 좋아서 그게 네, 상쇄되고도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같이 사니까 이제 느끼는 게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부지런하지 않고 더러웠는가 그런 거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제가 이제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고 이제 부엌은 제가 맡고 뭐 전반적인 청소 이런 거는 아내가 맡게 돼서 제가 뭐 청소를 다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소할 때 이렇게 저도 막 거들고 그 저희가 걸레라도 이제 걸레로라도 이제 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대단하시네. 이러기도 하시고. 아, 네,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네. 부엌에는 저희 집 부엌에는 이제 여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동남아시아 가면요. 예, 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가정부나 하인을 많이 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네네. 최상급이 요리하는 사람이고요. 제일 밑에가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고급 인력이거든요. 네. 아내한테는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말하지 마세요. 좀, 그, 좀, 혹시 뭐 그런 얘기를 전해도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세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어제도 뭐 맛있는 거 해서 먹었고, 네.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를 갈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요리를 아, 너무 맛있게 해서. 네, 참, 털이 없죠. 그, 옛날에는 아, 그 네, 초장에 좀 강하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네. 쫓겨난다며. 아,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네, 이제 빌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잠깐만, 이제, 잠깐, 네, 그렇죠. 물 좀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움직이는 거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각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quadratic forms, 뭐 이렇게 뭐 2차로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죠.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어, 지난 시간에 아마 윤영민 선생님께서 orthogonal matrices 해주셨을 거고, 제가 사실 영상을 못 봤어요. 차세미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차승기 선생님께 저희 이제 유튜브 계정에, 권한을 좀 부여해드리고, 그리고 차승님께서 직접 조금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차수민 씨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게 뭐 구글 드라이브 형태로 이제 공유해 주시는 건 좀 번거로우신 걸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는 게 그 회사 컴퓨터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일단, 겁니다. 네. 아마 네네네. 네네. 이게 아마 그 그래서, 줌도 그 회사 계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메일로, 뭐지? 다운로드 저기는 드렸는데 혹시 안 되셨을까요? 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가지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음, 그 근데 회사에서 유튜브도 안 들어가지지 않나요? 유튜브는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좀 네네.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네네.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울 거는 orthogonal diagonalization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칭행렬을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일단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행렬은 무조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울 텐데, 그래서 대칭행렬은 무조건 orthogonal diagonalization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거 사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예전부터 배웠지만 대각화가 되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대각화가 돼 있으면은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간에 어떤 매트릭스를 이제 어떠한 변형을 가해줌으로써 대각화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상당히 컴퓨테이션이 쉬워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뭔가 하기에 용이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배울 거는 대칭행렬은 무조건 다이아고널리즘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직교대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일단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5단원에서 뭐를 했냐면요.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어떤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행렬 P, 인버터블을 한 P가 존재한다고 하면 A와 B는 세밀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역도 성립해요. 얘를 Q 인버스 Q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P 인버스를 Q로 만들어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와 B는 시밀러해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은, 손에 잠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러한 것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잠깐 시리가 커져가지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근데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큰 경우예요. 이 큰 경우에 되게 특수한 경우를 알아봄으로써 그 직교대각화에 대해서 조금 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발표해가지고 참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더듬게 되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A와 B가 시밀러하게 되는 어떤 P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P가 올소고돌 매트릭스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P를 구해보는 방법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P가 존재하는데 P가 올토고널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죠.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피니션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엔바이언 매트릭스 AB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P 트랜스포즈 A 그리고 P가 B인 이거를 만족하는 올소고널 매트릭스 P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B는 A와 올소고널리 시밀러하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올소고널한 매트릭스가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윤영희 선생님께서 그 지난 단원에 해주셨죠. 올토고널 매트릭스가 정의가 뭡니까? A의 인버스랑 A의 트랜스포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이런 식이 만족해요. 이러면은
이 매트릭스는 올토고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매트릭스 P가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시킨다고 하면은 그럼 B는 A와 올토고널이 시밀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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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했을 때 얘가 얘 특수한 케이스라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가 올토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면은 트랜스포즈는 인버스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올토고널이 시밀러 하다고 하면요. A와 B가. 즉 이런 걸 만족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 상에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봅시다. 어떤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하는 걸 통해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A와 D가 올소고널 시밀러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A는 올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한국어로는 직교대각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P는 A를 직교대각화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자, 직교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 A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각화는 중요합니다. 대각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컴퓨테이션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뭔가 대각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소고널하게 다이고널리즈 하면 더 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해야 올더건을 다이거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일단, 이렇게 타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매트릭스가 올더건을 매트릭스 P에 의해서 그냥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된다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양쪽에다가 왼쪽에는 P를 곱하고, 오른쪽에는 P의 트랜스포즈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그 올더건을 매트릭스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여기 항대행렬이죠. 여기도 항대행렬이고요. 그러니까 A는 PDP 트랜스포즈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전체를 트랜스포즈를 줘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근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뭐가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이거 뒤집으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근데 아까 A가 PDP 트랜스포즈라 했어요. 근데 A 트랜스포즈도 PDP 트랜스포즈네요. 그러니까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어떤 행렬이 본인의 트랜스포즈랑 그 본인이랑 같으면 뭐예요, 그게?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올토고널리 다이거널라이제이션이 되려고 하면, 즉, 올토고널 매트릭스를, 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곱하고, 오른쪽에 올토고널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다이거널 매트릭스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만족해야 돼요? A가 must be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의 역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띠오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올소글로 다이거널라이즈비티의 컨디션을 알아볼게요. 띠오렘으로. A가 일단 리얼 엔트리를 갖는, 즉 그 엔트리가 다 실수인 거예요. n바의 행렬이면 다음 조건이 다 동등합니다. 첫 번째, A는 올소거널리 다이거널라이즈이블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A가 만약에 올소거널리 다이거널라이즈able 하다고 할게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A는 n개의 아이겐벡터의 올토노멀 세트를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A는 시메트릭해요.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A가 시메트리 매트리스잖아요? 그러면 A는 orthogonal diagonalizable 하고 n개의 아이겐 벡터가 갖는 orthonormal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체인저블 하다는 거예요. 모두 이 세 가지가. 되셨죠?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그래서 프루프를 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B로 가는 거 있고, B, A, C로 가는 거 있고, C, A로 가는 거 있고, 이거를 모두 증명하면은 이 세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이퀴밸런트 하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증명은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은 아까 이퀴밸런트 스테이트먼트에서 뭐였어요? 어, 그 시메트리 매트릭스는 무조건 올토고널이 다이거널라이저블 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그 이렇게 해볼게요. A가 만약에 대칭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올토고널이 다이거널라이저블하고 A는 어, 뭐라고 합니까? 그 n개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올토노멀 셋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첫 번째 A의 아이겐 밸류는 실수입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에서의 아이겐 벡터끼리 올토고널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얘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요. 얘는 증명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명을 생각하고 일단 예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A가 리얼 엔트리가 가는 시메트리 매트릭스예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겐 밸류들을 가지겠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마다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아이겐 벡터들이 있겠죠? 그죠? 그 아이겐 벡터끼리 직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티오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given that A is a symmetric matrix 일 때요. 되시죠? 얘를 어, 일단은 프루프는 생략을 하고 예시로서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그 예시 살펴보기 일단 이전에 그 n/n 대칭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A와 같은 겁니다. 얘를 올소고널 다이거널리제이션 방법은 첫 번째 A의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를 찾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있을 거고 그 아이겐 벡터들의 그 베이시스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 베이시스에 대해서 브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이 직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 쓰면은 그 베이시스들을 직교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르토고널하게 만들 수 있고 오르토고널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르토노멀하게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르토노멀하게 만들고 베이시스를 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 벡터들을 오토노멀 셋 오브 벡터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칼럼으로 하는 매트릭스 P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P는 A를 그 P는 A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요. 되셨죠?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 있나요? 그 A라고 하는 n바이의 행렬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 있나요? 저 사실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엄청 차근차근 친절하게는 안 할 거긴 할 텐데. 그리고,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 우리 이거 배운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 시간상 다루지 못해가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떤 셋 오브 베이시스들이 있을 때, 어떤, 어떤 공간을 이 베이시스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베이시스들이
꼭 직교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베이시스의 조합 무한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을 무조건 직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소고널한 베이시스들을, 올소고널한 셋 오브 벡터들을 올소노멀하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우리가. 뭐죠?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돼요. 각 벡터들을 사이즈가 1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알아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놀물을 나눠주면 돼요. 아니면은 이 역수로 곱해주면 돼요. 그냥. 그죠? 이렇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시를 드디어 살펴볼 텐데 A라고 하는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시메트리 매트릭스인 거 보이시죠? 트랜스포즈랑 똑같아요. 그럼 얘를 올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P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P를 찾는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스를 찾는다 했어요.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가 뭡니까? A 아이겐 밸류에 각각의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겠죠. 아이겐 밸류 어떻게 구합니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이제 0이 되는 그런 람다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조금 기억하시나요? 그럼 디인터미너트 람다 i-a 이 특성 다항식이 0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람다 i-a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 디터미너트 구하실 수 있죠. 그죠? 코팩터 익스펜션 하면 돼요. 그죠?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디터미너트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의 아이겐밸류는 2 또는 8이 됩니다. 2와 8이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매트릭스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x1, x2, x3가 있겠죠. 그죠? 이 x1, x2, x3, 그 AX는 0이라고 하는 그 뭐였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그 해를 구하면 돼요. 해를 구함으로써 베이시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1을 뭐로 나타내고 x2를 뭐로 나타내고 x3를 뭐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베이시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나타나지는 거냐면 얘와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그냥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람다 2라고 하는 아이겐밸류의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스를 구했어요. 근데 얘네 직교하나요? 얘네 직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람다 2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두 가지 베이시스를 구했습니다. 얘네가 이 벡터가 직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죠? 고비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norm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 주면 되잖아요. 닷 프로덕트 0이면 얘는 직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아까 뭐 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벡터 이제 닷 프로덕트를 줘요. 그죠? 그거를 의미하신 거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직교하지 않아요. 근데 직교하는 거 만들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라운드 프로세스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 U1이, 그러니까 V1, V2를 우리가 일단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V1, V2는 어떤 거냐면 둘이 직교하는 애예요. 근데 일단 U1을 V1으로 두고 V1을 얘는 일단 우리가 올소 노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두면은 그냥 올소고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U1, V1을 잡는데 그러니까 V1을 U1으로 잡는데 일단 U1을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V1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올도 노멀한 셋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U1을 이렇게 잡을게요. U1, V1을.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V2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V1, V2가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져요. 올소 노멀하게.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람슈미트 프로세스 다시 한번 뭐냐면 베이시스들이 있어요. 베이시스 셋이. 얘네들이 happen to 올소고널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어떤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V1, V2를 얘랑 얘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한번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얘 0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소고널 또는 올또 노멀한 셋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람다 2에 관련된 거죠. 람다 8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베이시스가 딱 하나 나옵니다. 얘도 그람슈미트 프로세스 하는데 베이시스가 하나면은 그람슈미트 프로세스가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그죠? 올또 노멀한 셋을 만드는 거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 V1 구했고요. 어디 있냐? V1 구했고요. V2 구했고요. 그리고 V3까지 구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칼럼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P가 뭐 하는 애라고요? A라고 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오르소고널리 다이거널리 하는 매트릭스라고요. 실제로 이 P를 가지고 얘를 한번 트랜스포즈한 거를 왼쪽에 곱하고 그냥 P를 오른쪽에 곱하고 하면 얘는 대각행렬이 됩니다. 실제로 메인 다이아고널 말고 나머지가 0인 애들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바꾸는 방식을 알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배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A가 P에 직교대각화되는 행렬이라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어떤 그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P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P가 어떤 거냐면 U1, U2, UN인데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A의 아이겐밸류가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라고 할 때 얘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이겐벡터라고 할게요. 되셨죠? 그러면은 A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A의 PDP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신지 아시죠?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남고요. 그럼 얘는 벡터와 벡터 간에 이제 곱이 되잖아요. 마치 나 프로덕트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Spectral Decomposition of A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decompose 됐죠. 뭐로 decompose 됐어요? 이 U1, U2, all the way up to UN이라고 하는 벡터와 그걸 각각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A의 아이겐밸류들의 그 어떤 조합들로 디컴포즈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spectral decomposition of A라고 하고 특별하게 spectral이라고 붙은 거는 뭐냐면 보통 A의 아이겐밸류들을 셋을 스펙트럼이라 하거든요. 그 스펙트럼의 이제 그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아이겐밸류들이 앞에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spectral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위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2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A가 다음과 같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 아이겐밸류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노멀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그러고 나서 얘를 아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하듯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이겐밸류 있는 거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거 U1, U2 노멀라이제이션한 아이겐벡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얘를 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노션이 있습니다. 증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증명을 하진 않지만 얘네들은 각각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3일 때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또는 2일 때에 각각의 존재한 아이겐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 아이겐 스페이스에 올토고널하게 프로젝션 시키는 매트릭스들이에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할 수 있죠. 이 매트릭스들이 뭐냐면 자, 그냥 얘만 하나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이 매트릭스가 뭐냐면요. 이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3이 만드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죠.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곱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이 x라고 하는 벡터의 얘를 곱함으로써 얘를 이렇게 올소고널하게 프로젝션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매트리스의 역할이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그러한 스탠더드 매트릭스입니다. 스탠더드 매트릭스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해놨거든요. 어떤 특정한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 어, 어떤 뭐라고 하냐? 이 t가 뭐의 약자였지? 트랜스폼. 아, 예, 예.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정확히 동치인 게, 각각의 단위 행렬들을 칼럼 벡터로 가는 그 매트릭스 A를 곱한 것과 동치라고 했어요. 이게 2단원에서 배운 거거든요. 이거 아마 윤영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냐면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근데 어떤 스탠다드 매트릭스냐면 각각의 아이겐밸류가 그 기여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올토고널하게 프로젝션하는 애들이에요. 그 기하학적으로 볼까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1, 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2x1 매트릭스 아니, 그 벡터가 있을 때 AX 즉 A를 멀티플리케이션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도달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한 거에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말씀드렸으니까 x라고 하는 거에 a를 곱하는 거는 함수예요. 선행함수예요. x가 a라는 거에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벡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어, 그래서 자, 1, 1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A로 한번 곱해보자고요. 그 A가 뭐였냐면, 아까 본 그 A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단순히 A를 곱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3,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있는데 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보길 원하냐면 이 spectral decomposition 방식으로 이해하길 원해요. 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3, 0이 됩니다.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곱해진 것이 얘네가 결국 얘랑 똑같기 때문에요. 얘의 spectral decomposed 폼이 얘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x가 1,1이 이렇게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람다 1, 람다 2가 이루는 그러한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이겐 스페이스는 여기 지금 그냥 라인입니다. 라인. 그쵸? 그럼 거기다가 뭐를 한 거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올토고널하게 프로젝션 한 거예요.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에다가 일단 올토고널하게 프로젝션을 해요. 그죠? 올토고널하게 내려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아이겐 밸류로 스케일링을 해요. 되시나요? 어떻게 해요? 스케일링을 해요. 이만큼 늘려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남는 게 이렇게 되겠죠. 얘네가 이거거든요. 걔네들 어떻게 합니까? 더해요. 더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는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가 이게 돼요. 근데 정확히 랜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3, 0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요. 뭐를요? A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벡터에 곱하는 것을요.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곱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뭔가 이제 옮겨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디컴포지션 하고 나니까 이 A의 아이겐 스페이스에다가 각각에 내린 다음에 걔네들을 스케일링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그걸로도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이러한 그 방식도 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한데 어디 써먹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나중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랑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차원 축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굉장히 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어, 그러면 다이고널라이저블 안 한 게 있을 거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고널라이제이션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걔를 그래도 잘 뭔가 P를 골라가지고 이 형태로 단순화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형태로. 그래서 하나는 Shor's Theorem이라고 하고요. A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엔트리가 다 실수여야 되고 그 아이겐밸류가 다 리얼이어야 돼요. 그런 엠바이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런 애가 존재해요. 이러한 P가 존재해요. 어떻게? P 트랜스포즈 AP가 이렇게 upper triangular matrix인데 각각의 그 메인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A의 아이겐 밸류인 그러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P가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Shear's Theorem입니다. 좀 신기하죠?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증명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아마 지식적으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된 거를 S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Shear의 그 이름을 따서 S라고 하고요. 이 P 트랜스포즈 AP가 S라고 하면 A를 PSPT로 나타낼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P는 올더건을 매트릭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P로서 또는 P와 쩔 매트릭스 등으로 표시가 된 이러한 그러니까 P, S, P 트랜스포즈로 각각의 그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얘를 Shor de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또 하나는
또 하나 A가 non-diagonalizable 할 때 또 decomposition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엠바이오 매트릭스에서 이런 게 메인 다이아고널이죠. 얘를 메인 다이아고널을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first sub diagonal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first sub diagonal의 그 lower matrix, lower entry에 있는 애가 만약에 다 zero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upper Heisenberg form이라고 합니다. 됐죠? first sub diagonal 밑에 있는 게 다 0이면은 upper Heisenberg 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헤센버그 티오렘인데요. A가 리얼 엔트리를 갖는 엠바이어 매트릭스일 때 여기서는 A가 리얼 에이겐밸류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셜스 티오렘이랑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오르토고널 매트릭스 P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이렇게가 뭡니까? 헤센버그 폼으로 만드는. upper 헤센버그 폼으로 만들 수 있는 P가 존재해요. 이게 바로 헤센버그 티오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인 다이고널 밑에가 first sub diagonal이라고 하는데 first sub diagonal 밑에가 다 0이죠. 그죠? 이러한 P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증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지식상 A를 PTAP를 이러한 헤센버그 폼으로 어퍼 헤센버그 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이와 같이 PHPT로 이렇게 decompose 하는 방식을 upper Heisenberg decomposition of A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르토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매트릭스 A를 diagonalization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배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특수한 폼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코멘트도 됩니다. 또 발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중구난방하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메트리 매트릭스 가장 뭔가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뭔가 뭐라 해야 되죠? 너무 훌륭한 예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어떤 용도로 말씀이신가요? 그냥 이제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굉장히 잘 쓰이는 그런, 그런 예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 저는 바로 생각나는 거는 그 거리 같은 거 있죠? 그 거리를 나타낸다거나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컨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해가지고 7개 도시가 있고 이들 사이의 거리를 매트릭스 표현하면 그 서울부터 부산이나 부산부터 서울이나 마찬가지니까. 너무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pairwise distance들을 이제 각각의 가로, 세로로 이제 나타냄으로써 그, 어, 이제 메인 다이아고널은 뭐 0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pairwise distance 나오니까 pairwise correlation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correlation 매트리스나 말씀하신 pairwise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메트리 매트리스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바꿔가지고, 다이아고널하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으면 사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각화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식으로 대각하는 게 중요하다? 오르토고널하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르토고널 매트리스는 쓰임새가 굉장히 크거든요. 트랜스포즈와 인버스랑 똑같아요. 엄청, 사실, 다루기 쉬운 그러한 매트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무조건 다이거널라이즈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4단원인가 5단원인가에서 6단원이나 이 배우긴 했지만 굉장히 그 특수한 케이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쉬운 케이스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로 다이거널라이즈를 할 수 있는 방식 배운 거예요, 지금. 그걸 배우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쓰기 굉장히 쓰곤 하는 그러한 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들을 다루는 방법들이다.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그 나온 김에 한 마디 드리면 그 점점 들어갈수록 좀 까다롭긴 한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 그 이해를 말씀하셔서 얼핏 거리 얘기를 했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 뭐이 생명공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생각난 것이 예컨대 우리가 그 분자식 같은 거 표현을 할 때요. 그때 그래프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가지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 뉴럴넷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프라는 게 에, 그래프 표현을 할 때 예컨대 무슨 뭐 그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도 그래프 노테이션 할 때 이 스펙트럴 그래프가 기본이 되거든요. 근데 스펙트럴 그래프는 결국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 여러 가지 무슨 시밀러리티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된 것이 좀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 뭐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들은 바로 뭐 그런 예컨대 뭐 그 리스트 스퀘어 같은 데도 적용이 되고 또 스펙트럴 그래프 같은 데도 적용이 돼서 요즘 얘기하는 그래프 뉴럴넷 같은 데서도 이거 필수 불가결하게 나오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어, 저는 그래서 그 선대든 미적이든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곤 하면 그런 거를 찾아보곤 해요. 이제 그냥 인터넷에 그냥 이게 대체 그래서 쓰임새가 뭔데? 이런 느낌으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하는데 다 어마어마한 쓰임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 코멘트 해주신 대로 너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되고 저희가 애초에 이제 모인 거 자체가 그런 것들 이해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심화된 내용들을. 그래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스태핑 스톤이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공부하는데 너무 괴롭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훨씬 이해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so what? 그래서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쓰이는가는 사실 제가 주변에서 접해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칼을 설명할 때 사과를 깎는데 쓰인다라고 하면 사과가 뭔지를 알아야지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직접 그 작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그래 그거구나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약간 게싱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마지막 두 분의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 교재에서 그냥 저의 그냥 느낌인데 챕터 6 정도부터는 아마 그것이 연구를 하든 뭐 경제 분석을 하든 쓰이는 응용 파트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겐 스페이스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당히 시오레티컬한데 챕터 6에 뭐 이너 프로덕트부터 이제 뭐 리스트 큐어나 뭐 뉴메릭 어널리시스나 지금 뭐 이런 오소널리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론 여전히 이론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이 응용될 수 있는 응용에 근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그 칼 얘기로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 사업화를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칼을 어떻게 파냐를 사실 되게 고민하는 부서인 거잖아요. 근데 칼이요? 제가 그쵸. 그러니까 칼을 예를 들어서 사과 칼이 있다. 근데 칼을 네. 파는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 아, 근데 아까처럼 사과를 파는 게 아니라 칼을 파시는군요. 사과를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칼이 사과를 깎는 데 쓰인다는 거를 배웠는데 제가 사과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사과라는 어떤 물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친다면 사실 그 파는 게 되게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할 때 뭐, 사과를 뭐, 예쁘게 잘 깎을 수 있는 칼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 그러면은 이게 사과가 아니라 비슷한 배를 깎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의 트렌드는 예를 들어서 사과보단 배가 잘 팔리는데, 그러면 배도 깎을 수 있는 칼이다라고 내가 홍보를 하면 칼이 더 잘 팔리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뭔가를 원리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사실 주변에서 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칼을 그냥 어떻게든 많이 팔면 돼. 그 칼을 슈퍼마켓에서 팔 거야 아니면은 뭐 저기 저기로 팔 거야 온라인으로 팔 거야 그런 것만 사실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그걸 이해하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욕구가 있는 것 사도님 따라가면 같습니다. 이제 칼 많이 파는 옆에서 사과도 옆에. 네네네.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이 연구하시는 훌륭한 그거를 더 멋지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밸류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 원리 자체의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10배 지렛대, 1000배 지렛대로 이해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또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열심히 자꾸 이제 말에 대응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많이 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영업 활동을 더 많이 한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예컨대 그럼 추천 항목을 내주겠다. 그럼 추천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그 유사성이 어떻고 무슨 뭐 거리 기준이 그쵸, 어떻고 뭐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그쵸. 묻전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네. 깎는 칼이 사과 말고 다른 걸 어떤 걸 깎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과와 유사성이 가장 큰 것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앞에 어쨌든, 시메트릭 매트릭스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어드제이슨 시메트릭스의 근접 행렬 같은 것들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각 단어가 어떻게 연관돼서 음, 쓰여지느냐로 그쵸, 이어지는 그쵸. 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이고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것 예, 통해서 이제 예.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어드제이슨 매트릭스 가지고 그걸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워드 임베딩이나 이런 것들 그 각각의 단어를 어떻게 벡터 표현을 할 것이냐는 어드제이슨시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한 그런 것들이 다 근간이 돼서 계산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언어가 예컨대 뭐 제로샵이나 퓨샷 같은 경우에 어떤 단어를 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이 랭귀지 모델이 음, 그렇게 나오게 되죠.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희 선생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강민 선생님께서 또 윤혜경 씨께서 언급하셨던 또 그 그래프 기반, 그러니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강민 선생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네요, 대학원에서. 와, 너무 네, 좋은데요? 다음에 그래서 한번 장미성기 얘기하신 것처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코드랑 함께 보여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뭐 알파폴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폴드 1, 2 뭐 이렇게 진행되고 뭐 로제타 폴드 이렇게 나올 때 에, 그 이제 그래프 표현으로 그래프 뉴럴넷으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개 얘기를 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한 이런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같은 것들을 알면 그것까지 언급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가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컴플레인이 나와서 아, 얘기가 진짜 그렇겠네요. 예, 예, 예. 어렴풋하게 그냥 나가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말을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했네. 아니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고, 나중에 강민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좋으네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개념들이. 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